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환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환을 또는 외국환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의 케이스도 있고, 또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한 후에 인출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외환 거래 유형에 있어서는 100사람이 연락을 했다. 그러면 100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고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외환 거래 중에서 스머핑, 쪼개기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뢰인의 경우는 이중 국적자로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거주하면서 거기 해외에서 재산을 축적을 했고, 그 18억 정도를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한 거를 국내에 돈을 들여와서 들여올 때 이제 지인을 통해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세관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별도 신고 없이 지인이 그냥 들여온 거죠. 그렇게 쪼개기를 한 거예요. 스머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18억을 갖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에 오피스텔을 강남에 구입했고, 이제 짬짬이 한국에 오면 거기에 거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매입을 했겠죠. 그랬는데 세무서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온 겁니다. 내용의 개요는 18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과연 이 18억이 어디서 왔는지 자금 출처를 확인하여서 소명하라는 소명 자료에 대한 공문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억이 이분이 쪼개서 갖고 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난감한 거죠. 소득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데 18억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을 하라는 것이 바로 세무서에서 온 공문의 취지입니다. 근데 반입 과정에서 1만 달러 이렇게 분할해서 지인이 갖고 왔는데, 우리 관세법에 의하면은 1만 달러 초과시는 세관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분할 반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되는 위법적인 해명 자료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이제 또 관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이 어찌됐든 해외에서 돈이 생겼으니까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와 함께 그걸 소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국세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해외 소득에 대한 외국 정부에 납세한 증명, 또 국내 계좌로 정식 송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못하더라도 해외에서 거래되었던 통장 내역이라든가, 또 해외 금융에서 뭐 잔액 증명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이제 입증을 해서 18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얻은 수익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거에 따른 세금도 납세 의무를 다한 돈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국세청에서 보내온 공문에 상응하는 이제 소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세청의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스머핑 또는 구조화 이런 행위를 스머핑을 저지른 건데 이 처벌의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1만 불을 초과하고 3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위반 금액 뭐 1억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갖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5%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냈는데 3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굉장히 처벌의 규정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을 하기에는 이 처벌의 것과 일치될 수 있는 변명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외환거래법 제17조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 여기에 근거한 건데, 그럼 과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분이 이제 난감하니까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신 거죠. 일단 관할 관청은 이분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의 세무서를 해야 되죠. 거기에서 강남 세무서에서 이제 잦은 출두를 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서와 진술서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소명할 때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증빙해야 될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1단계로 해야 되는 거는 소명 기한을 연장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이제, 왜냐하면 해외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가 많잖아요. 이분께서 18억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한 경제활동은 없지만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수익에 대해서 세금도 냈고, 또 통장의 잔고에 대한 입증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증빙 서류를 받아서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번역 공증까지 첨부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 서류뿐만 아니라 그걸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소명서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 건이고, 그 다음에 관할 이제 관세청에 있어서는 일단은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기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는 위기 신고를 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기 경위에 대한 설명과 통해서 이제 신고 필증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만만한 게 무지죠. 잘 모르고 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결과가 생겼는데, 이건 악의성이나 고의성은 없고 단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어서 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래서 이제 형사 고발을 막고 과태료 처분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세청의 행정 공문에 따른 소명서와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국세청이 일단은 소명 기한을 연장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관세청에는 위기신고부터 한 후에 위기신고에 대해서 신고 필증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외화를 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처벌의 수위 3만 불 이상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 되는 이런 처벌의 수위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쪼개기, 스머핑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쪼개기로 외환을 반입하는 스머핑에 따른 행정 공문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